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얼어서 제가 세종시에 지금 현재는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 집까지 오는데 길이 얼어서 미끄러울까 봐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며칠 남지 않은 요 기간에 세종시 한 해 정말 뭐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 한 해를 좀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인사이트 요 이제 그 스마트 튜브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 김학률 소장님이 쓴 글인데요. 2020 부동산 어워드 세종시가 3관왕 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뭐 제목만 봐도 거의 알 수가 있어요. 시세 상승률, 전세 상승률, 청약 경쟁률에서 1위, 입주 물량은 서울이 1위다. 이제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사실 세종시 2020년에 입주 물량이 아주 적었었죠. 그 바람에 더 오른 것이 아닌가, 전세도 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세 상승률 1위 여기 세종특별시 45.5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이 대전광역시예요. 그러니까 세종하고 대전이 제가 중간중간 그러니까 세종 아파트값 말씀을 드릴 때 세종하고 대전은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 인원들이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세종으로도 많이 오시고 또 이 안에서 거주는 한쪽에서 하시면서 다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도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쪽이 당겨주고 이쪽이 밀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올라간다는 설명을 가끔씩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종시와 함께 대전시가 올랐는데 그러면 세종은 45%나 올랐는데 대전은 왜 19%밖에 안 올랐나? 그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거 제가 좀 이따가 다른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부산, 서울 그렇게 올랐네요. 전국 평균은 13.44%. 제일 안 오른 곳은 강원도다. 이렇게 나왔고요. 전세 상승률 1위는 세종특별시 37.18%다. 요 세종시의 전세 상승률에 대해서는 아마 세종시에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집을 임대 주신 분들 거의 느끼시겠지만 세종시 세상에 집값이 뭐 7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1억 5천이에요? 막 그랬을 정도로 전세가와 이 매매가 사이의 차이가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전세가율이 뭐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이 매매가는 또 그때보다 확 더 올라갔었잖아요. 그럼에도 전세가가 이렇게 따라가는 속도는 느렸다가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부동산 법들 덕분에 훅훅훅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로 볼 때는 아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약 경쟁률에서 또 세종시가 1위를 했어요. 153.31. 워낙 올해는 청약 넣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여기 고운동에 그 몇백 세대밖에 없었잖아요. 내년에는 분양하는 그 단지 물량이 그래도 한 5,600세대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가 청약해 볼 만한 그런 곳들이 있어서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관왕을 세종시가 했다. 이렇게 지금 올렸어요. 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세종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진짜 나라에서 세종시에다가 뭘 몰아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요즘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세종시에 그 나리째 마을 리더스폴의 한 세대가 분양하는 걸로 나왔을 때 25만 명 몰렸다고 막
이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이건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양에 쏠리는 어떤 그런 좋은 지역의 분양가를 지금 자꾸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양으로 받을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몇 억을 벌고 들어가는 걸 아니까 온 가족을 동원해서 일단 넣어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서울 은평구 DMC 파인시티 자이에 30만 명 몰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만 이렇구나, 세종시 나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고 분양가를 억지로 밀어 낮춰 놓은 곳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냥 그런 심리라고 보입니다. 네, 보시면 뭐 세종시 뭐 막 급하게 오를 때 뭐 부동산에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뭐 하니 어쩌니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종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도시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오늘 발표난 거잖아요. 교통대책 발표에 고향 또 들썩 임금 부동산 전화기 불나요.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쪽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만 치중해서 다른 데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도 하지 않고 여기 막 무조건 오르네? 야, 뭐가 잘못됐네? 또 다른 데 보고 계신 분 여기는 왜 여기만 안 오르네? 잘못됐네? 지금 그렇게 자기가 눈을 좁게 들여다보면 그래요. 넓게 보면 입지가 좋은데 그리고 규제가 적은데 다른데 옆에가 막 규제 묶였네? 나는 안 묶였네? 그럼 모르겠죠. 근데 나는 묶였는데도 오르네? 여기 진짜 좋은 데인가 보네? 그런데 묶이니까 안 오르네? 아, 여기는 좀 애매했는데 묶었네? 왠지 그런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들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집값, 땅값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뛴 곳이 세종시다. 집값도 1위, 땅값 상승률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세종시만 이렇게 뜬 이유는 뭔가? 왜 세종시만? 뭐 의사당 하나 온다고? 국회의사당 오는 게 이렇게 집값 뛸 일인가? 어떤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한번 전국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면 요거 그렇게 이해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뭐 세종 압도적인 1위죠. 64.9% 올랐다고. 여기는 이제 부동산 지인입니다. 64.9% 올랐다고 하고 있고요. 대전 23.2%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가 22%, 서울이 20.2% 이렇게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이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죠. 이것이 이제 올 한 해를 두고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럼 올 한 해는 이런데 그럼 세종이 매년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럼 작년 한 해 동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나 요것만 봐도 작년에 세종은 2.8% 상승했습니다. 대전은요 12.1%. 이때는 대전이 훨씬 많이 상승을 했죠. 서울 9.7%. 이렇게 오른 가운데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볼게요. 네, 보시면 세종이 2.8% 상승했는데 뭐 유성구 16.3%, 서구 12.4%, 중구 17.3%뭐 이렇게 세종보다 여기 대전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올해 세종은 이만큼 올랐는데 대전은 왜 요거밖에 안 올랐어요? 이거는 대전은 이미 그 전에 막 오르고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그동안 세종이 못 올랐어요. 그게 이제 눌려 있다가 이제 오른 거라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서울 경기도 볼게요. 네, 작년에 세종이 2%대 상승하고 있을 때, 뭐, 과천 18%, 서초 13%, 강남구 13.3%, 또 뭐, 강북 볼까요? 도봉구 6%, 노원구 6.8%, 또, 네, 또 보시면 뭐, 광진구 14.2%, 강동구 9.8%, 이렇게 세종이 안 오르고 있을 때 다른 데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세종이 뭐 서울 경기하고 바로 비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의 뭐 특정 지역 말고 뭐 어떤 약간
입지가 나름대로 빠지는 그런 지역들하고 봤을 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세종이 더 가깝다고 하면 서울에 이제 그런 지역에 가는 것보다 세종에서 사는 게 나은데, 세종이 안 올랐으니까 세종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직은 집값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제 움직인 부분. 요때는 세종시가 이제 규제에 묶이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규제에 우리가 파리 대책 때부터 이제 세종시가 규제에 그 3종 세트 규제 다 받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못 오르고 있었어요. 억눌러 있었죠. 그런데 주변이 막 다 같이 비슷비슷하게 비교될 만한 그런 좋은 지역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세종만 못 오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억눌렸다가 올해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요인들에 의해 그게 확 폭발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올해 유난히 세종이 많이 올라간 것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 2015년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2015년부터 5년까지, 올 말까지 5년간 상승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5년간 상승률을 보면 여기 서울에 뭐 양천구 125.5%, 영등포구 126%, 강서구 127%, 구로구 106%, 광명시 110%, 뭐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거예요.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과천시 125%, 강남구 122%, 뭐 광진구 116%, 송파구 123%. 자, 거의 뭐 120% 이상, 좀 높은 데는 130% 이상, 뭐 이렇게 올랐죠. 조금 덜 오른 데가 이제 100%, 뭐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가 보통 뭐 좋다고 하는 도시 지역들도. 그러면 세종시가 5년간 세종시 막 이렇게 폭등 막 이렇게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야 세종시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세종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세종시는 120.7% 올랐습니다. 어떤가요? 네, 서울, 경기, 사람들이 들어가기 좋아하는 지역이 오른 만큼 거의 그만큼 올랐어요. 근데 사실 5년 전 세종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살기 불편했어요. 아파트들 막 여기저기 다 공사 중이고, 뭐, 제대로 장 보러 갈 데도 없고,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도시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편하게 예쁘게 만들어진 가운데 120% 상승한 것이고, 사실 또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는 그렇게 막 급격하게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상승하는 그냥 그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게 눌려 있다가 올해 몰려서 올랐기 때문에 올해만 유난히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옆에 뭐 유성구나 이렇게 서구 이런 데는 세종시 한 절반 정도 올랐으니까.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세종시보다 이쪽이 높았었거든요. 금액이 높은 상태에서 얘는 올라간 거고, 세종시는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 뭐 이만큼 올랐는데 더 오를까요?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저는 이렇게 뭐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연구하고 하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실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지금 상황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뭐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시 상황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뭐 유동성 얘기하잖아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네, 좀 이따 제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특히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돈을, 그냥 돈을 갖고 있거나, 이게 뭐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하느니 그냥 아파트 사놓으면 좋잖아요. 내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으신 거예요. 세종시에는 그렇게 막 지금 갭 투자 같은 거 많이 안 들어오십니다. 물론 갭이 있는 걸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뭐 막 다주택자가 막 이렇게 사두는 게 아니라, 사뒀다가 제가 나중에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올 거예요, 저 들어와서 살 거예요, 그런 분이 더 많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해드리는 분들요.
그렇게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세종시고, 세종시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그 만족도가 높아서 전세로 살던 분들도 다 이렇게 좀 전환해서라도 내가 빨리 사고 싶다 이렇게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12월에는 거래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음, 아, 10월, 11월, 12월 조금 거래가 주춤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매들이 조금 소진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또 1월이 되면 어떤 분위기의 반전이 있을지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시 2021년도 어떻게 변할지 그거 잠깐 볼게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가구당 연간 소득 세종시민이 서울시민보다 더 많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36.5세인가 그런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일을 하고 있는 그 인구가 많아요. 게다가 맞벌이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세종시가 지금 2019년 요 자료네요. 2019년으로 봤을 때 연간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년에 21년도에 준공되는 공공 건축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올 한 해에 세종 수목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수목원 이제 오픈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앙공원 이제 개장을 했죠. 제가 중앙공원은 따로 좀 못 보여드렸는데요. 거기 도시상징광장과 함께 이제 중앙공원 연결해서 세종 수목원까지가 아무래도 지금 또 겨울이라 조금 황량한 느낌인데요. 내년 봄 3, 4월이 되면 이제 거기가 쫙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는요. 거기 나성동 주상복합들이 한창 공사 중인 가운데 그 앞에 세종 아트센터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웬만큼 윤곽이 드러나서 오며 가며 저거 멋지다 예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건물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조감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 외에도요, 이제 세종 세무서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삼생활권 보람동에 세종시청이 있거든요. 시청을 중간에 두고 오른쪽 왼쪽이 다 공사 중인데요. 하나는 요 세무서고요. 지금 현재 세무서는 어진동에 새들어서 살고 있는 세무서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 다른 쪽 반대편에 이 보이는 세종 남부경찰서가 이제 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요 금강보행교죠. 여기 사람들이 걸어서 금강을 건널 수 있게 동그랗게 오랫동안 공사했는데요. 왼쪽이 나성동입니다. 오른쪽이 보람동 호려울 마을 쪽이에요. 수변공원 양쪽 수변공원을 잇는 그래서 이쪽에서 노는 사람 이쪽에서 노는 사람들 서로서로 여기 건너고 아마 이게 걷는 게 상당히 우리 운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 그냥 특별한 운동하지 않고 저도 걷는 것만 해서 많이 건강해졌고 다이어트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걷기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에너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세종시에서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네요. 금강보행교 이쪽 이제 삼생활권 쪽 옆에 이렇게 카페들이 쭉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 저기 준공되면 참 어떤 재미있는 그런 볼거리가 되겠다. 우리 사진 찍어서도 예쁘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요, 내년에는 세종시 아파트 총 7,861세대 공급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임대 물량 빼고 나면 우리가 청약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이 그냥 개인이 살 수 있는 물량이 한 5,6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인데 하반기의 물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6-3생활권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네, 올해 그 6-4생활권 옆쪽으로 블록형 단독주택도 지금 분양을 했었죠. 거기는 이렇게 지금 아파트처럼 청약해가지고 분양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이 가서 분양 신청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내년에 공급되는 것들은 대부분은 많은 물량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이제 요런 것들이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3 생활권에도 있고 6-4 생활권에도 있어요. 지금 6 생활권이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그 천마를 제외하고는 생활권별로 거의 1 생활권이 제일 먼저, 그다음 2 생활권, 3 생활권, 4 생활권이 이제 내년과 내후년 요렇게 이제 입주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 생활권이 먼저 개발되지 않고 6 생활권이 먼저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 생활권 스마트 시티 계획이 생각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5 생활권 5-1 생활권에 들어가기로 했던 경찰청인가요? 그것이 이제 다정동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것도 보이는 걸로 봐서 5 생활권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좀 예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종시 올 한 해 아주 뭐 급격하게 지금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그래도 꿋꿋이 지금 제 갈 길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 되면 또 좋은 것들 더 많이 많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훨씬 더 또 좋은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도시로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을까 요런 예측을 좀 해 보고요. 뭐 세종시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살고 싶은 모든 도시들이 다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는 아닐지 몰라도 세계적으로도 지금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3억이 예전 10년 전 3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그냥 말하기에 똑같이 그냥 5억이야? 5억이야? 뭐 10억이야?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10억 이하 아파트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평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집값 상승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이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내가 내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무주택자이시라면 아니면 내가 집이 너무 작아서 이제 아이들도 태어나고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옮기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찍 퇴근한 김에 세종시 이제 1년 한번 결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